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수업을 진행할 교재 육면파워 유형 고등수학 하의 저자 이주엽입니다. 자, 오늘 수업할 단어는 경우의 수 3단원의 첫 번째 내용 경우의 수와 순열이고요. 유형은 1번부터 17번까지 구성되어 있고 문제는 882번부터 991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 먼저 보고 유형별로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경우의 수. 자, 첫 번째, 합의 법칙. 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가 중요한 거고요. 이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이랑 N이면 M가지, N가지 가지수. 사건 A가 일어나는 가지수는 M가지, 사건 B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가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n 플러스 n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뭐다? 합의 법칙. 왜냐면 m이랑 n을 더했으니까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했으니까 이걸 합의 법칙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 자, 또는 이거나 등의 표현이 있으면 합의 법칙 이용한다. 이게 바로 뭔가 이것 또는 이거 두 사건을 모두 얘기하는 어떤 표현이거든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알겠죠? 자, 이때 합의 법칙은 어느 두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세 사건 이상에 대해서 성립한다. 굳이 사건이 A, B 두 개만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사건이 사건 A, 사건 B, 사건 C, 사건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 자, 이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건들이 그때는 그 사건이 여러 개이더라도 합의 법칙을 써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밑에 예시를 보면 빨간 공 3개, 파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그 공이 빨간 공 또는 파란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 빨간 공이 나올 수도 있고 파란 공이 나올 수도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 빨간 공이면서 파란 공인 게 나올 수가 있나? 그런 경우는 없죠. 공을 어차피 한 개밖에 꺼내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사건이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각각의 가지수를 그냥 더하면 된다. 그래서 3 더하기 5는 8. 8이 바로 뭐다? 빨간 공 또는 파란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때 중요한 건 두 사건 A, B가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연관이 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고배 법칙. 이건 여러분이 중학교 때 많이 봤던 거죠.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고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이면 이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또는 연달아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된다. N 곱하기 N을 하면 된다. 곱하는 거기 때문에 고배 법칙이라 부르는 거겠죠.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우리 앞에서 합의 법칙을 얘기할 때는 보통 우리나라 말로 또는 이거나 이렇게 표현되면 합의 법칙 써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두 사건이 서로 연관이 있어.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달아 일어나거나 하는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또는 동시에 또는 연달아 이런 표현이 있으면 고배 법칙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고배 법칙도 서로 연관이 있는 사건이 3개 또 4개 그 이상이면은 그 사건들 전부를 가지고 고배 법칙을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밑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올려서 보면 자, 여기 예시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두 주사위 모두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수는 각 주사위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수가 3이므로 두 주사위 경우 수를 곱한 거. 3 곱하기 3은 9가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주사위가 있고 B라는 주사위, 이렇게 주사위 2개 던졌다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A라는 주사위에서 짝수는 뭐 있습니까? 2, 4, 6이 있겠죠. 자, 이때 A 주사위가 2가 나왔을 때 B 주사위도 뭐가 나와야 된다? 짝수가 나와야 되니까 B 주사위 짝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2, 4, 6. 4일 때도 마찬가지죠. A가 4일 때 B는 역시 짝수가 나와야 되니까 2, 4, 6. 6일 때도 마찬가지로 2, 4, 6. 자, 그럼 총 가지수 몇 가지죠? 2, 2, 2, 4, 2, 6. 4, 2, 4, 4, 4, 6.
두 주사 A, B에 나오는 눈을 봤을 때. 그래서 3, 3, 3 해서 총 몇 가지? 9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9가지는 A 주사위에서 짝수 없는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3가지. 거기다가 뭘 곱한 거? 이 각각의 경우에 또 B 주사위에 짝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3가지가 있는 거니까 3 곱하기 3 해서 9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두 사건이 서로 연달아 또는 잇따라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곱의 법칙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순열. 자, 순열이 뭐냐? 순열.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몇 개를 택해서 R개. 자, 근데 R은 이 N개에서 골라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N보다는 각각을 작아야 되겠죠. 일단 N이 전체고요. 이 전체에서 이만큼 고른다는 뜻입니다. 이 전체에서 요만큼 R개만 고른다는 뜻이야.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 합니다. 순열이라 하고요. 이 순열을 수를 기호 NPR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자, 이거 예를 들어줄게요. 자, 이 앞에 있는 N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가지수야. 자,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란 거는 서로 다른 것의 개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구조에서 우리는 실제로 R개를 택해서 이 R개, 뒤에 있는 R개를 택해서 걔들을 일렬로 나열한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 사람이 A, B, C, D, E라는 5명이 있어요. 자, 내가 이 5명 중에 몇 명을 택해서 3명을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고 싶어. 자, 그러면은 그 선택한 3명을 나열하는 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세 자리에다가 그 사람 3명을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5명 중에서 3명 골라 세우는 거니까. 제일 첫 번째 자리에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을 고르는 거니까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5가지죠. 이 A, B, C, D 5명 중에 한 명을 고르면 되는 거니까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5가지. 자, 이번엔 두 번째 자리. 이 두 번째 자리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수는 몇 가지? 4가지입니다. 4가지. 왜? 앞에서 한 명을 선택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A를 세웠다. 그럼 우린 여기 세울 수 있는 사람은 A를 제외한 나머지 4명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니까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4가지. 자,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마지막 세 번째 자리에 세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수는 몇 가지? 3가지겠죠. 왜냐면 앞에 두 자리에서 어떤 사람 2명 앉혔을 테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3명일 테니까 그 3명 중에 한 명 골라서 여기 세워야 되는 거니까 가지수가 몇 가지? 3가지. 자, 그래서 얘들이 서로 연달아 발생하는 사건이니까 얘들은 뭐 해줘야 된다? 곱해줘야 되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곱의 법칙. 자, 그래서 이 5, 4, 3이 뭘 의미하는 거다? 5명 중에 몇 명 골라서 3명을 골라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즉 얘가 바로 5P3을 의미한 거다. 5P3. 자, 그래서 옆에 보면 N명계 중에서 R개를 골라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 NPR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NPR은 처음에는 N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 전체일 테니까 N개 전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앞에 여기 세운 거, 여기 제일 첫 자리에 세운 사람을 한 명이 제외한 나머지 사람, 즉 N-1개 중에 고를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곱하는 거다? N-R 플러스 1까지 곱해야 한다.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자, 봐봐. 우리가 앞에서 3명 고를 때, 3명을 일로 세울 때 자리가 몇 개? 자리가 3개 있는 거죠. 자리 3개에다가 사람을 각각 세우는 거기 때문에 즉 곱해진 숫자는 몇 개? 3개가 되는 거죠. 3개. 곱해진 숫자 3개. 왜냐하면 자리가 3개니까. 자, 만약에 R명을 골라서 세운다. 그러면 그 R명이 이 자리가 몇 개 되냐? 자리가 R개가 되는 거죠. R개. 그 R개 자리에다가 각각 가지수를 곱하는 거니까 총 곱해지는 숫자의 개수는 총 몇 개? 이게 R개가 돼야 되는 거야. R개. 그래서 3명을 세울 때는 곱해진 숫자가 하나, 둘, 셋. 총 3개를 곱하는 거였고요. 만약에 내가 R명을 골라서 세운다.
그러면 곱해준 숫자의 개수는 총 R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게 뭐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 숫자로 얘기하면 10명 중에서 내가 몇 명 골라서 4명을 골라 세우고 싶다. 그럼 우리 계산 어떻게 하면 된다? 1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까면서 19, 8, 7 여기까지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곱해준 숫자가 총 몇 개? 얘가 4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뽑는 사람 수만큼. 뽑는 사람 수라는 거는 그 뽑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자리만큼 생긴다는 얘기니까 곱해준 숫자가 그 자릿수만큼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왜 마지막에 오는 이 숫자가 n-r 플러스 1로 표현되느냐.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자면 자, n 그 다음에 n-1 그 다음에 n-2 쭉쭉쭉 해서 어떤 네모까지 곱하고 바로 옆에 또 어떤 네모가 있고 다시 쭉 까서 마지막에 1까지 곱했다. 이렇게 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n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R개를 곱하고 싶어. R개. 숫자 R개. 하나, 둘, 셋. 이렇게 셌을 때 R개. 자, 그러면 이게 남은 거. 이 R개를 제외하고 남은 숫자는 몇 개가 될까요?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했다. 총 숫자가 n개가 있다는 거죠. n개. n개 중에서 얘가 R개. 그럼 남아있는 요만큼은 당연히 n-R개겠죠. 그래, 여기 있는 개수랑 여기 있는 개수 합쳐서 즉 R이랑 n-R 더해서 총 n개가 된 거죠. n개. n개. 알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 자, 요쪽 부분. 우리가 실제로 앞에서 n부터 시작해서 n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즉 R개를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이 n-R개인데 얘 같은 경우는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높아지면서 여기까지 곱해진 거겠지.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럼 1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숫자가 총 몇 개다? n-R개다. 그럼 당연히 여기 오는 숫자는 뭡니까? 당연히 n-R이 돼야 되겠지. 1부터 시작해서 n-R개인데 그럼 여기가 제일 끝에 오는 게 n-R이겠지. 그러면 이 다음에 오는 이 녀석 얘는 당연히 얘보다 하나 큰 거겠죠. 그 자기 전에 것보다 하나 큰 거. 그러니까 n-R 플러스 1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n부터 시작해서 총 몇 개의 숫자, R개 숫자는 마지막에 뭐로 끝난다? n-R 플러스 1로 끝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곱하게 되면은 그 숫자가 총 몇 개? R개다. 자, 그래서 NPR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n부터 시작해서 총 몇 개의 숫자, R개 숫자를 곱하면 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 제일 마지막에 곱해진 숫자는 n-R 플러스 1이다. 이걸 R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숫자로 표현되면 쉬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계산하다 보면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C를 나타내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숫자 뭐 11P5 이러면 되게 좋죠. 11부터 시작해서 11, 10, 9, 8, 7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뒤에 여기 오는 요 숫자만큼 5개를 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때 이 7은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 7은 n-R 11에서 5를 뺀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내는 숫자다. 즉 n-R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내는 숫자다라고 볼 수 있죠. 맞잖아요. 실제로 11에서 5를 빼면 6이고 그래서 1을 더하면 7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곱해진 숫자는 총 몇 개? 5개. D인 R. R이랑 똑같은 개수만큼 곱해지는 거죠. 알겠죠? 자, 이때 이 R은 뭐다? R은 뽑는 거다. 앞에 있는 N은 뭐다? N이 바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모든 것. 11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5개를 골라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 일렬로 세운다는 거는 자리를 몇 개? 5개 골라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11P5 같은 경우는 자리를 몇 개? 자리를 이렇게 5개 만들어 놓고 여기다 사람을 다 세우는 거지. 제일 첫 번째 자리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총 11명이니까 11가지. 두 번째 자리에는 앞에 세운 사람 빼고 남아있는 사람 몇 명? 10명. 세 번째 자리에는 앞에 이미 서 있는 2명을 제외한 몇 명? 9명이 골라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1, 19, 8, 7까지 곱해지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중요한 거. 그래서 NPR, 이 NPR은 몇 명 중에서 N명, 뭐 물론 그게 물건일 수 있으니까 N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R개를 골라서 일렬로 세는 방법수, 순서대로 나열한 방법수, 그게 바로 뭐다? 순열이다 라는 얘기고, 계산은 이렇게 식으로 하면 된다.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까는데 총 몇 개의 숫자? R개의 숫자로 곱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오는 숫자는 N-R 플러스 1이 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올려서 밑에 내용을 좀 보면, 자, 계승이라고 있습니다. 계승. 자, 계승은 뭐냐면 1부터 n까지의 모든 자연수의 곱을 n의 계승이랍니다. n의 계승. 이라 하고, 기호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n 느낌표로 표현합니다. n 느낌표. 자, 그러면 n 느낌표의 의미가 뭐냐? n 느낌표의 의미는 n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하나씩 까면서 곱하는 거야. 하나씩 까면서. n 다음에는 n 빼기 1, 그 다음에 n 빼기 1씩 숫자를 하나씩 까면서 3, 2, 1. 마지막은 어디까지? 1까지 곱해주는 거.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까면서 1까지 곱해주는 거. 이거 바로 뭐라 그런다? 계승. 우리나라 말로는 n의 계승. 근데 보통 영어로 많이 씁니다. 영어로는 n 팩토리얼이라고 있습니다. n 팩토리얼. 이 느낌표가 팩토리얼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 팩토리얼, 6의 계승. 그럼 얘는 6부터 시작해서 6, 5, 4, 3, 2, 어디까지? 1까지 곱하는 거. 이걸 의미하는 거겠죠. 6 팩토리얼이면. 뭐 예를 들어서 100 팩토리얼, 100 팩토리얼. 그럼 당연히 10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까면서 99, 98, 쭉 해서 어디까지? 역시 3, 2, 1. 1이 나올 때까지 다 싹 다 곱해주면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100 팩토리얼이다. 또는 100의 계승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이 녀석이 왜 중요하냐? 이게 되게 확률, 특히 순열 이런 부분, 또 뒤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조합 이런 같은 경우에는 얘들을 가지고 계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밑에 바로 세 번째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NPN. 자, 순열. N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N개를 다 골라서 일렬로 세운다. 자, 그러면 그러면 그 말인 즉슨 사람을 세우는 자리가 총 몇 개가 있다? 이 자리 자체가 N개가 있다는 거죠. N개. 왜냐면 N명이 다 골라야 되니까. 그럼 당연히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여기 설 사람 또는 물건을 선택하는 방법은 N개 중에서 고른 거니까 N. 그때 두 번째 자리는 앞에서 고른 거 빼고 남아있는 N-1개 중에 고르면 되고, 세 번째 자리는 N-2. 왜? 앞에 있는 두 개를 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 자리에는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 한 가지밖에 없겠죠. 왜? 이미 이 앞에서 다 사람을 골랐을 테니까. 총 N자리 다 채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들을 싹 다 곱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다? N부터 어디까지 곱한 거? 1까지 곱한 거. 그래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한 거. 근데 우리는 방금 이거 배웠죠? n부터 1까지 곱한 거를 뭐라 한다? n 팩토리얼. n의 계승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n개 중에서 n개를 다 골라서 일렬로 세운다? 그러면 무조건 n부터 어디까지? 1까지 싹 다 곱하는 게 되는 거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배웠다? 이거는 n 느낌표, n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지금 방금 배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NP0은 얼마다? 1이다. 자, N개 중에서 0개를 골라서 세운다. 0개는 뭡니까? 아무것도 안 고른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왜 1이냐? 왜냐면 아무것도 안 고르는 것 자체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방법이야. 확률에서, 경우의 수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1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는 게 0 팩토리얼. 0 팩토리얼이 1이다.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거? 0부터 시작해서 곱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데. 0에서 곱하는 건데, 1이 나온다? 이상하잖아요. 자,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보면. 자, 4 팩토리얼. 4 팩토리얼은 4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3, 2, 1까지 곱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자세히 보면 얘는 결론적으로 4 곱하기 이 뒤에는 3개, 뒤에는 3개는 뭡니까? 3이 1이니까 3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3 느낌표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 팩토리얼은 3부터 시작해서 역시 1까지 곱하는 거. 근데 얘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해보면 앞에 3이 있고요. 뒤에는 2 곱하기 1. 얘는 뭐로 표현할 수 있다? 2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이면 2 곱하기 1. 자, 그러면 얘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앞에 있는 2 따로 1은 그냥 1 팩토리얼로 생각하면 되겠죠. 1 팩토리얼.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 팩토리얼.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럼 마지막에 1 팩토리얼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 자, 4 팩토리얼일 때는 4 곱하기 3팩,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팩,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팩, 그러면 1 팩토리얼은 1 곱하기 0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규칙을 봤을 때 4, 3, 3, 2, 2, 1, 그럼 1이면 1, 0이 돼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1 팩토리얼 값이 얼마입니까? 1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거. 그냥 1 자체겠죠. 자, 그럼 1이랑 0 팩토리얼 곱한 게 1이다. 그럼 당연히 0 팩토리얼 얼마가 돼야? 얘가 1이 돼야 말이 되는 거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자, NPR은 N팩을 N-R팩으로 나눈 거랑 같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계산할 때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내용입니다. 계산 같은 거 할 때. 알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NPR은 뭐라고 배웠죠? NPR은 N부터 시작해서 N-1, N-2 해서 어디까지? N-R 플러스 1까지 곱하는 거다. 그래서 이 곱해지는 숫자의 개수가 총 몇 개? 숫자의 개수가 총 R개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이거를 이 NPR을 이런 식으로 팩토리얼을 써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일단 위에 분자가 뭡니까? N팩. N팩은 뭐죠? N팩? N팩은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까는 거죠. 어디까지? 잠깐만. N-R 플러스 1 곱하기 N-R 쭉 해서 1까지. 아, 중간에 내가 일부러 N-R 플러스 1이랑 얘보다 하나 작은 거 N-R 이렇게 써준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1까지 곱한 거. 이게 바로 뭐다? 이게 N 팩토리얼이죠.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한 거. 자, 밑에 분모가 뭡니까? 분모가 N-R 팩. N-R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당연히 N-R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깔아. 하나씩 깐 거 곱한다. 그래서 역시 어디까지? 1까지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분자, 얘가 분모니까 서로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이 되는데 당연히 약분이 되겠죠. 어차피 둘 다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있는 거. 얘는 1부터 시작해서 n-r까지 하나씩 차이 있는 것들이 곱해지는 형태니까 그럼 1 약분되고 그 앞에 있는 2도 뭐 약분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디까지 약분되느냐? 밑에 분모에 있는 n-r 분자에 있는 n-r까지 n-r까지 약분 다 돼서 없어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남는 게 뭐만 남는다? n부터 n-r 플러스 1까지 곱한 것만 남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먼저 배웠던 NPR의 계산 방법이랑 똑같은 거죠. 알겠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이게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 풀 때는. 자, 예를 들어서 뭐 95 P 7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얘는 95 팩토리얼을 n-r 95에서 뭐 뺀 거? 7 뺀 거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 자, 95에서 7 빼면 얼마입니까? 88이죠, 88.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참고로 95 팩토리얼은 95 곱하기 94 곱하기 쭉 해서 뭐 89 곱하기 88 곱하기 87 곱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한 거. 자, 근데 얘를 뭐로 나눴다? 88 팩토리얼. 88 팩토리얼한 거는 당연히 88부터 어디까지 곱하는 거? 1까지 곱하는 거죠?
자, 그럼 약분되는 게 누구까지? 88까지 약분이 되는 거죠. 88까지. 1부터 시작해서. 그 남는 거는 95에서 어디까지? 89까지 곱한 것만 남는 거죠. 자, 얘들 총 곱한 숫자 총 몇 개? 7개란 거죠. 그리고 특히 89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에 있는 89 같은 경우에는 95에서 7을 뺀 거에다 플러스 1을 한 값이라는 걸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95에서 7 빼면 88, 그래서 1 더하면 89. 딱 맞죠?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순열을 팩토리얼 써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다른 거 얘기할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팩토리얼 뭔지, 그 다음에 순열, MPR이 뭔지 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MPR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또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형 1번 합의 법칙 문제 번호 882번이고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 눈의 합이, 눈의 수의 합이. 자, 그러면 당연히 두 주사위의 눈은 두 주사위를 A 주사위, B 주사위라고 했을 때 A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눈이 있을 거고 B 주사위도 1부터 6까지 눈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두 수의 눈을 더했을 때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6 더하기 6 해서 얼마? 12가 바로 최대치란 거죠. 자, 그러면 12 이내에서 3의 배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12 이내에서. 자, 그럼 일단 3이 되는 경우. 눈의 수의 합이 3이 되는 경우. A 주사위가 1이고 B 주사위가 2인 경우. 또는 A 주사위가 2고 B 주사위가 1인 경우. 이게 두 가지가 존재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 다음에 3의 배수는 뭐 있습니까? 6이죠, 6. 자, 6 같은 경우는 A 주사위가 뭐? 1. 그럼 B 주사위는 5. A 주사위가 2면은 B는 4. 아니면 둘 다 3, 3이거나 아니면 A가 4, B가 2, A가 5, B 주사위가 1. 이렇게 되는 경우가 존재하겠죠. 5가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 같은 경우. 두 주사위의 눈의 합이 9 되는 경우. 아마 A 주사위 3, B 주사위가 6, 그 다음 A 주사위가 4, B 주사위는 5, A 주사위가 5, B 주사위가 4, A 주사위가 6, B 주사위가 3 되는 경우. 이 경우가 두 개의 합이 9가 되는 경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12. 12는 딱 한 가지밖에 없네요. 두 주사위 둘 다 6, 6이 나온 경우. 그랬을 때 6 더하기 6은 12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경우수를 직접 다 구해봤죠? 그러면 둘, 다섯, 넷, 하나. 둘, 다섯, 넷, 하나.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의 수 다 뭐하면? 더하면 되는 거죠. 왜? 이 각각의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서로 상관이 없는 사건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얘들 그냥 다 뭐 하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 서로 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 답은 얼마? 12가 되겠네요. 4번. 알겠죠? 자, 왜 합의 법칙 쓰는 문제인지 알겠죠? 이 가까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거든. 3이 두 눈의 수의 합이 3이 되는 경우, 두 눈의 수의 합이 6이 되는 경우, 서로 겹칠 수가 없죠, 절대.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 뭐 해주면 된다? 더해줘서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나타내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2번. 방정식, 부등식의 해의 개수. 문제는 888번이고요. 자, 부등식. 3x 플러스 y는 8 이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y의 순서상 x, y의 개수를 구해라. 자, 뭐 구하면 되죠, 뭐. 자, 처음 x.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에다 1 넣었을 때 y는 8보다 작아야 되잖아. 자, 8보다 작은 거 뭐가 있습니까? 8보다 작은 거. 아, 그냥 할까? y는 1부터. 어차피 x가 1일 때 3, y가 1이면 4. 자, 근데 그럼 y는 얼마까지? 최대 5까지 가능하겠죠. y 값은. x가 1일 때. x가 1이란 건 이미 3이 있다는 얘기니까 3 더하기 5는 8 이하니까. 알겠죠? 이해 됩니까? 자, 그 다음에 x가 2가 되면 그러면 3이 6이죠. 6. 자, 그럼 y는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가능하겠죠. 그렇죠? 맞잖아요. 왜냐면 y가 2가 될 때 이미 x는 2인 상태니까 3이 6 더하기 2는 8보다는 각각을 작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x는 1일 때 y는 1, 그 다음에 y가 2, y가 3, y가 4, y가 5, 총 5가지. x가 2일 때는 y는 1, y는 2 해서 총 2가지. 합치면 총 몇 가지? 7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3번 고배 법칙. 문제는 896번이고요. 자, 100의 자리 숫자는 짝수이고 10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해라. 자, 이게 말인즉슨 세 자리 수니까 자리가 3개 있다는 거죠.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자, 일단 100의 자리 숫자는 짝수야, 짝수. 100의 자리는 짝수. 자, 짝수로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뭡니까? 2, 4, 6, 8. 네 가지를 쓸 수 있겠네요. 네 가지 숫자. 네 가지. 0을 쓸 수가 없죠. 첫 번째 자리니까.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소수. 자, 소수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2부터 시작해야 되죠? 1은 소수 아니죠? 조심해요, 항상. 자, 2, 3, 5, 7. 네 가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세 자리 수인 이 수가 뭐가 되길 원한다? 짝수가 되길 원한다.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 자리에 올 수 있는,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0부터 올 수 있죠. 0으로 끝나도 짝수니까. 그래서 0, 2, 4, 6, 8. 몇 가지? 5가지 숫자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얘들이 동시에 조합이 돼서 100의 자리, 세 자리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서로 곱해주면 되겠죠. 즉, 4가지, 5가지를. 자, 그러면 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 4, 16. 16 곱하기 5는 답은 90까지가 가능하겠네요. 자,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잠깐만. 4, 4, 16. 16 곱하기 5는 80 아니야?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하지? 자, 답은 80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4번 약수의 개수. 문제는 901번이고요. 자, 324와 504의 공약수 중 양수의 개수를 구해라. 다시 얘기하면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거 중학교 내용이죠. 중학교 내용. 중학교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약수의 개수. 두 녀석의 약수의 개수는 뭐랑 같다? 두 수의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의 약수. 그게 바로 두 수의 모든 약수다라고 배웠었죠. 자, 그럼 역시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문제겠죠. 자, 324. 그 다음에 504. 오랜만에 중학교 때 썼던 방법을 한번 해볼까요? 뭐로 나눌까요? 처음에 2로 나눌까? 그냥 심플하게 162 167인가? 요즘 162 맞죠? 계산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자, 504는 25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또 2로 나눌까요? 2로 나누면 81. 예, 2로 나누면 126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로 나눌까요? 그 다음에 3으로 나눌까? 3? 3으로 나누면 27. 그 다음에 42. 또 3으로 나누면 3, 9, 27, 14. 자, 더 이상은 나눠지지가 않죠.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뭐가 됩니까? 최대 공약수는 여기 왼쪽에 있는 4개 곱한 거. 즉,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기억납니까? 이 수의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소인수분해 했을 때 이 지수에 있는 값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면 그게 바로 약수의 개수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답은 9인데,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한 게 약수의 개수가 되느냐?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최대 공약수가 2의 제곱과 3의 제곱이니까 이 안에 있는 값들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모두 약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1,
그 다음에 2의 1제곱, 2의 2제곱까지 써주고요.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3의 1제곱, 3의 2제곱.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 3개랑 여기 있는 숫자 3개로 조합할 수 있는 모든 숫자는 다 이 최대 공약수, 이 녀석 약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 곱하기 1, 1 곱하기 3의 1제곱, 3, 1 곱하기 3의 제곱, 9. 이 녀석들이 바로 이 수의 약수 되잖아요. 이 속에 있는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2 곱하기 1,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의 제곱 해서 역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거 몇 개? 3개랑 여기 있는 3개랑 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3 곱하기 3 그렇게 해서 9가 되는 거다. 자, 왜 3이 되느냐? 무조건 1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1부터 해서 2의 제곱까지 얘도 마찬가지 1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지수에다가 플러스 1이 붙는 거고요. 알겠죠?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5번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문제는 908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떤 체육관에 6개의 출입문이 있다. 이때 A, B 두 출입구는 입장만 가능하다. 이쪽으로 들어가기만 가능하다. 들어가기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때 어느 한 출입문으로 들어와서 다른 출입문으로 나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자, 근데 문제 보면 내가 A, B는 출입만 가능하다. 입장만 가능하다. 자, 그 말은 나머지 입구 4개. 여기서는 뭐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다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걸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A로 들어간 경우. A로 들어간 경우. 자, A로 들어간 경우 나갈 수 있는 문은 몇 개? 4개겠죠. 하나, 둘, 셋, 4개. B로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때 4가지. 자, 두 번째. B로 들어간 경우. 마찬가지로 B로 들어가면 나갈 수 있는 문이 4개니까 총 방법수는 4가지. 들어갔다 나가는 방법은 총 4가지. 자, 이제 남은 거는 나머지 문들. A, B를 제외한 나머지 문. 이거나 이거.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나가는 방법. 만약에 이 문으로 들어왔으면 나가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나머지 문 3가지로 나가야 되니까 3가지.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들어와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나머지 문 3가지. 자, 그러면 교과적으로 문이 4개니까 각 문 하나당 들어갔을 때 나가는 방법이 3가지니까 4 곱하기 3이 되겠죠. 문이 4개. 문 하나당 나갈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자, 그래서 총 몇 가지? 12가지가 바로 뭐다? A, B를 제외한 나머지 문으로 들어갔을 때 나가는 다른 문으로 나가는 방법이 되겠죠. 자, 알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 각각의 경우를 다 뭐 해주면 될까요? 더해주면 되겠죠. 서로 다른 경우니까 완벽하게. 자, 그래서 이 4, 4, 11을 더하면 총 들어갔다가 나가는 모든 방법수가 되겠네요. 그럼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곱의 법칙도 썼고 마지막에 다 더하는 합의 법칙도 써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인 거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6번 수용도를 이용하는 경우 문제는 911번이고요. 자, 수용도가 뭐냐? 수용도는 어떤 표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방법. 그게 바로 수용도입니다. 자, 문제 보면 1, 2, 3, 4 1, 2, 3, 4를 1로 나열하여 4자리 정수 A, 1, 2, 3, 4로 만들 때 이때 A, I는 I랑 다르다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를 구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자리 정수니까 자리가 이렇게 4개 있다는 거죠. 4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첫 번째 자리는 A1 자리, 두 번째는 A2, 세 번째는 A3, 네 번째는 A4 자리. 이렇게 자리를 정해놓은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거. AI 자리에는 I가 들어갈 수 없다. 즉, A1 자리에는 여기 첫 번째 자리에 1을 쓸 수 없다는 거고요. A2 자리에는 2를 쓸 수 없고, A3 자리에는 3을 쓸 수 없고, A4 자리에는 4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제 표로 표현하잖아요. 표로. 자, A1 자리는 1을 쓸 수 없으니까 일단 2부터 쓰자는 거죠. 2부터. 알겠죠? 자, 2를 썼으면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숫자는 뭐가 있습니까? 자, 2를 썼으니까 남아있는 숫자는 1, 3, 4죠. 1, 3, 4. 자, 두 번째 자리에는 1, 3, 4 다 쓸 수 있죠? 두 번째 자리에는 1, 3, 4를.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리 2, 두 번째 1 썼을 때 이제 남아있는 숫자는 뭐가 되고요? 남아있는 숫자는 3하고 4가 남죠. 그런데 3에다가는 3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4를 쓰고 마지막 자리 3을 쓰는 경우. 즉 2, 1, 4, 3으로 나열하는 경우.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 3인 경우. 자, 2, 3인 경우에 남아있는 숫자는 1이랑 4가 남아있는 거죠. 1이랑 4가 남았는데 네 번째 자리에 4를 쓸 수가 없지. 여기는 무조건 1이 고정. 그럼 세 번째 자리에는 역시 4가 고정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두 자리에 2랑 4를 쓴 경우. 그럼 남아있는 숫자는 1과 3인데 이 세 번째 자리는 3을 쓸 수가 없으니까 1을 써야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 자리는 3으로 고정. 자, 이런 식으로 직접 표 그리듯이 이렇게 직접 그려서 경우의 수를 찾는 방법을 수용도라고 합니다. 수용도. 이런 식으로 직접 뭔가 표 그리듯이 그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수용도라고 해요. 어떤 경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자리에 3이 오는 경우. 자,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3을 빼면 남아있는 숫자는 1, 2, 4니까 1, 2, 4를 써야 되는데 두 번째 자리가 2잖아. A2. 그럼 2는 쓸 수가 없으니까 쓸 수 있는 값은 1이랑 4밖에 없다는 거죠. 1, 4. 두 번째 자리에. 알겠죠? 자, 그러면 3, 1을 썼다. 첫 번째, 두 번째 3, 1을 썼다. 그럼 남아있는 숫자는 2랑 뭡니까? 3, 1일 때 2랑 4. 자, 근데 네 번째 자리에 4가 올 수가 없으니까 2를 써주고 세 번째에 4를 쓰면 일단 완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 4가 있을 경우 3, 4인 경우에는 남아있는 거는 1, 2가 남아있잖아요. 이때는 자유롭게 쓸 수 있겠네요. 왜냐면 여기는 3, 4, 1, 2 서로 겹치는 게 없으니까 1, 2를 써도 되고 아니면 2, 1을 써도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4 같은 경우에는. 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 3, 4 4인 경우. 자, 4면은 4를 썼다는 건 남아있는 숫자는 1, 2, 3. 그런데 두 번째 자리 2는 쓸 수가 없으니까 쓸 수 있는 숫자는 1이랑 3밖에 없겠죠. 1, 3. 자, 그 다음에 4, 1을 썼을 때 남아있는 숫자는 2, 3. 그런데 세 번째 자리에 3이 들어갔었으니까 2랑 3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이 두 번째 자리 3을 썼을 때, 두 번째 자리 3을 썼을 때 남아있는 숫자는 1, 2가 남는데 얘는 3, 4. 남아있는 숫자 1, 2. 겹치는 게 없으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1, 2를 써도 되고 2, 1을 써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직접 표를 그리듯이 나타냈다. 자, 이렇게 표 그리듯이 나타내는 것을 수용도라 부른다. 자,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까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뭔가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기가 쉽지 않을 때 그때는 직접 이렇게 그려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수용도를 나타내서 그려서 직접 구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그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서 보통 수용도 써야 되는 경우가 살짝 난이도가 어려운 스타일의 문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7번. 지불과분과 지불 금액의 수. 문제는 915번이고요. 자, 50원짜리 동전 몇 개? 3개. 50원짜리 3개. 그 다음에 100원짜리 몇 개? 2개. 그 다음에 500원짜리 몇 개? 4개. 이렇게 동전을 갖고 있다. 이 동전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거스름 돈 없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게 거스름 돈 없이, 그러니까 뭔가 남는 것 없이 그냥 이 동전만 써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얘기하는 거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방법의 수. 자,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방법의 수냐 아니면 금액의 수냐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방법의 수기 때문에 방법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자, 그럼 50원짜리 동전은 몇 개 쓸 수 있냐? 3개 쓸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안 쓸 수도 있는 거죠.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럼 50원짜리 동전을 쓸 수 있는 방법은 0개, 1개, 2개, 최대 3개. 자, 이게 50원짜리 동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쓰고요. 자, 그 다음에 100원짜리는 역시 안 쓸 수도 있고 1개 쓸 수도 있고 2개 다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500원짜리는 마찬가지로 안 쓸 수도 있고 1개, 2개, 3개, 4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0원짜리 동전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총 몇 가지? 4가지. 얘는 3가지, 얘는 5가지. 그럼 우리는 얘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딱 돈을 낼 거기 때문에 연달아 동시에 발생한 사건을 볼 수 있는 거죠. 얘들 당연히 동시에 딱
모아서 돈 낼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가지수 4가지, 3가지, 5가지. 자, 이거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총 60가지. 자, 그럼 60가지 답이냐? 아니죠. 이런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거.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 0원. 아무것도 안 내는 경우. 50원짜리도 안 쓰고 100원짜리도 안 쓰고 500원도 안 쓰는 이 경우는 빼야 된다. 즉, 그 한 가지 경우는 빼자는 얘기죠. 아무것도 안 쓰는 한 가지 경우. 그래서 답은 얼마? 답은 59가 돼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만약에 이 문제가 금액의 수 문제면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금액의 수면. 자, 왜냐하면 금액의 수 문제였으면 100원짜리 1개 낸 거랑 50원짜리 2개 낸 거랑 어떻습니까? 둘 다 100원이잖아. 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법대로 풀면 안 돼요. 금액의 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금액의 수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가장 낮은 동전 기준으로 쪼개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또 금액의 수 구하는 문제 따로 있거든요. 그 풀 경우가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풀게 되면 얘기를 해줄게요. 알겠죠? 자, 일단 여기서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유형 7번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수 문제는 916번이고요. 이미 앞에서 유형 7번 문제를 풀었지만 앞에는 방법이었고요. 이번엔 금액. 그래서 그 두 개 차이점 알으라고 급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문제 보면 50원짜리 동전은 3개, 100원짜리 동전은 2개, 게다가 1000원짜리 지폐는 4장. 자, 이걸 모두 사용하여 거스름돈 없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여라. 자, 중요한 거는 방법이 아니라 금액의 수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방법의 수였으면 어떻게 풀면 되느냐? 50원짜리는 0개부터 하나, 둘, 3개까지 총 방법이 4가지. 50원짜리 동전을 낼 수 있는 방법 4가지. 100원짜리도 1개도 안 내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1개, 2개까지. 그래서 총 3가지 방법. 1000원짜리도 1장도 안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4장까지 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총 5가지. 그래서 얘들 다 곱하면은 이게 바로 뭔다? 이게 뭐다?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되는 거였죠. 만약에 방법의 수였으면. 하지만 지금 얘는 금액의 수거든? 자, 물론 여기서도 지금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빼기 1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일단 이거는 방법의 수다. 금액의 수가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액의 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50원짜리 동전은 3개를 쓸 수 있죠. 3개. 그럼 50원짜리 동전은 빵개, 1개, 2개, 3개까지 쓸 수 있고요. 알겠죠? 자, 그 말인즉슨 빵개 썼다는 거는 빵원, 한 개 썼다는 건 50원, 2개를 쓰면 100원, 3개 쓰면 150원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이때 100원짜리 동전은 몇 개? 2개. 자, 그럼 100원짜리는 빵원부터 해서 100원. 그 다음에 2개 다 내면 200원.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죠. 뭘 알 수 있느냐? 50원짜리 로서 100원짜리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왜냐면 50원짜리가 2개 있으면 100원이 되기 때문에. 자, 다시 얘기하면, 자, 이 녀석, 그냥 마치 방법수. 50원짜리는 하나, 둘, 빵개, 하나, 둘, 셋. 100원짜리는 빵개, 하나, 둘. 그래서 4가지, 3가지. 그러면 곱하면 4, 3, 12가지. 12가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얘기했어. 50원짜리 100원이랑 50원짜리 2개 내서 내는 100원이랑 100원짜리 1개 내서 내는 100원이랑 둘 다 금액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100원이 중복됩니다. 100원이. 이 12가지 방법 안에는 이 100원이라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5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100원짜리 1개 내는 경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근데 실제 그건 둘 다 똑같이 100원인데.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150원도 마찬가지예요. 150원. 왜? 50원짜리만 3개 내면 150원 낼 수가 있죠. 하지만 100원짜리 1개랑 50원짜리 1개 내도 역시 150원 낼 수 있죠. 역시 이 녀석도 중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 각각의 개수만 곱해서 만들어진 이 방법 속에는 금액 150원이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자, 또 뭐 중복되어 있는 게 뭐가 있냐? 200원 중복되어 있죠. 200원. 자, 200원 어떻게 중복되어 있냐?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1개 내면
합쳐서 200원. 그 다음에 50원짜리 빵개 100원짜리만 두 개 내면 역시 200원. 역시 200원이 중복돼 있죠. 그쵸? 자, 또 중복돼 있는 거 찾을 수 있습니까? 250원 중복돼 있죠. 어떻게? 자, 50원짜리 3개랑 150원, 100원짜리 1개 합치면 250원. 또는 50원짜리 1개랑 100원짜리 2개 합치면 역시 250원. 역시 250원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게 중복된 거 다 빼야 되냐? 빼는 걸로 해도 되는데 애초에 이 100원짜리를 그러니까 100원짜리 동전을 50원 2개로 쪼개는 거죠.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50원 2개로. 자, 그러면 지금 100원짜리 총 몇 개? 100원짜리 총 2개 있으니까 50원짜리가 4개 있는 걸로. 이렇게 50원짜리 총 4개 있는 걸로 100원짜리를 바꾸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미 50원짜리가 몇 개? 3개 있었고 100원짜리 2개를 다 50원짜리 바꾸면 50원짜리가 4개가 더 생기는 거니까 총 50원짜리가 7개. 50원짜리가 7개 있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50원짜리 7개가 나타낼 수 있는 금액은 빵원, 50원, 100원, 150원 쭉쭉 해서 어디까지? 7호 35, 350원까지. 총 몇 가지 방법? 빵원부터 350원까지가 총 8가지 금액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하면 아까 이거 그냥 50원짜리 3개니까 나타낼 수 있는 금액이 4개, 100원짜리 2개니까 나타낼 수 있는 금액이 3개. 그러면 2개를 곱하면 12가지. 근데 이 12가지 속에는 중복되는 게 있다. 100원, 150원, 200원, 250원. 얘들이 전부 다 2가지씩 중복되어 있으니까 얘들을 한 번씩 빼면, 중복되어 있는 걸 하나씩 빼면은 총 4개를 빼야 되니까 12 빼기 4를 하게 되면 얼마? 8. 이 8가지. 얘랑 똑같은 가지수가 나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게 방법수를 구해야 될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더 높은 단위의 동전이 있을 때 그 높은 단위의 그 동전을 작은 단위의 동전을 대체할 수 있는지. 자, 그럼 100원짜리면 50원짜리가 몇 개? 2개 이상 있으면 이 100원짜리를 50원짜리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50원짜리 2개로 100원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란 얘기예요. 바꿔야만 되고요. 안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방법처럼 계산한 다음에 중복된 걸 빼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중복된 게 찾는 것도 좀 짜증나는 일이니까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낮은 단위 동전으로 싹 다 바꿔라. 이렇게 100원짜리를 50원짜리 4개로 바꿔라. 그러면 총 50원짜리가 7개 되는 거니까 이 7개를 표현할 수 있는 금액은 빵원부터 350원까지. 그래서 총 8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처음에 하면 상당히 좀 헷갈리거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따로 급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왜? 이 문제는 뭐도 있으니까. 1000원짜리도 있으니까. 1000원짜리 몇 장? 4장. 자, 일단 그러면 지금 50원짜리는 50원짜리 7개 있는 상황으로 바꿨고요. 1000원짜리 4장. 자, 그러면 지금 50원짜리 7개. 이 최대 금액이 얼마입니까? 350원. 절대 이 50원짜리로 1000원을 만들 수가 없죠. 이 1000원짜리 지폐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50원짜리랑 1000원짜리는 따로따로 놀아야 된다는 거야. 그 1000원짜리 4장이니까 빵원, 1000원, 2장이면 2000원, 3장이면 3000원, 4장이면 4000원까지. 1000원짜리로 표현할 수 있는 금액은 이게 5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0원짜리, 50원짜리 나타낼 수 있는 금액은 이렇게 몇 개? 8가지. 빵원까지 포함해서. 자, 그럼 이 각각을 이제 매치를 시켜주면 되는 거죠. 50원짜리 빵원, 1000원짜리 빵원, 합치면 빵원. 50원짜리가 빵원이고 1000원짜리 한 장이면 1000원. 50원짜리가 빵원이고 1000원짜리가 2장이면 2000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하나 있을 때 1000원짜리가 빵개면은 합치면 50원. 1000원짜리 한 장이나 50원짜리 한 개면 105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치를 시켜주면 이제 뭐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금액이 나오는 거죠. 즉 1000원짜리로 나타낼 수 있는 금액의 종류는 5가지, 50원짜리 나타낼 수 있는 금액의 종류는 8가지. 그 2개로서 조합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2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 총 몇 가지? 8, 5, 40. 40가지인데 뭘 빼자?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 즉 1000원짜리도 안 내고 50원짜리도 안 내는 그 한 가지 경우는 빼주자. 그럼 답은 얼마? 39.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금액을 계산해야 될 경우에는
낮은 단위의 동전이 큰 단위의 동전, 즉 그걸 대체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50원짜리 3개. 근데 50원짜리 2개만 있어도 100원짜리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대체할 수 있네? 해서 100원짜리 싹 다 50원짜리 바꿨다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다 바꾸고 봤을 때 그 낮은 단위 동전 50원짜리 7개로는 최대 350원. 즉 1000원짜리를 대체할 수는 없으니까 1000원짜리는 그대로 쓰고 또 이 50원짜리 7개 그대로 써서 이제 이 두 개를 조합해서 모든 금액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알겠죠? 그래서 이게 좀 조심하세요. 내가 이게 난이도를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문제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만만한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 이 금액을 구하는 방법 자체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헷갈리지 않도록 풀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유형 8번 도로망에서의 경우의 수. 문제는 920번이고요. 자, 4개의 도시 A, B, C, D 사이의 도로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도시에서 출발하여 C 도시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자, A에서 출발해서 C로 간다. 근데 지금 길이 이렇게 막 나와 있죠? 그럼 딱 봤을 때 경우가 크게 몇 가지? 2가지겠죠.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느냐, A, B, C로 가느냐, 그 다음에 또는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느냐. 이 2가지 방법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림을 봤을 때. 자, 그럼 첫 번째 A, B, C로 가는 방법. 자,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 3가지죠. 길이 3개니까. 하나, 둘, 셋. 그럼 3가지.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 2가지. 자, 이게 서로 연달아 발생하는 사건이니까 어떻게 하자? 곱해야 되겠죠. 연달아 발생하는 사건이 돼. 고별 법칙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6가지. 이 문제의 답이 아니라 첫 번째 경우의 답. 자, 두 번째.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가는 방법. A에서 D로 가는 방법은 3가지. D에서 C로 가는 방법은 4가지. 그 두 개 곱하면 12가지.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A에서 C로 가는 모든 경우니까 이 서로 각기 다른 2가지 경우는 어떻게 하자? 더해줘야 되겠죠? 서로 각기 다른 경우니까 완벽하게. 그래서 답은 6 더하기 12 해서 얼마? 18가지. 이게 답이 되겠네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9번 색칠하는 방법의 수. 문제는 927번이고요. 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색연필을 이용하여 총 5가지 색깔. 하나, 둘, 셋, 넷, 5가지 색으로 오른쪽 그림을 칠하려고 한다. 이때 A, B, C, D 영역에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같은 색 여러 번 써도 되지만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 서로 붙어있는 색. 붙어있는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해서 구분을 해줘야 된다. 이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자, 보통 이런 스타일 문제 같은 경우 좀 풀기가 좀 편하려면 다른 면적이랑 다른 구역이랑 뭔가 맞닿는 게 가장 많은 구역부터 칠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2겠죠. 2. 2는 A, B, C, D라는 영역이랑 다 맞닿고 있으니까 2부터 칠할게요. 2부터. 자, 2를 칠하는 방법수. 제일 먼저 칠하니까 아무 색이나 쓸 수 있겠죠. 5가지 색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즉 2를 색칠하는 방법은 5가지. 자, 그 다음에 A는 당연히 먼저 칠한 2랑은 다른 색을 칠해야 되겠죠. 그러면 2에서 칠한 색을 칠해야 남은 몇 가지?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해야 되니까 칠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 A는.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맞닿고 있는 게 2랑 A랑 다 동시에 맞닿고 있잖아요. 그러면 2에서 칠한 색, 그 다음에 A에서 칠한 색이랑 다른 색을 칠해야 되니까 이 2가지 색을 빼야 된다는 얘기니까 총 쓸 수 있는 색이 3가지. B는.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맞닿고 있는 게 E, B. 이 2가지죠. 이미 칠해 놓은 것들 기준으로 봤을 때. 즉, E랑 B에 칠한 색이랑은 다른 색을 칠해야 되니까 쓸 수 있는 색이 3가지. 자, 마지막으로 D 같은 경우에는 맞닿고 있는 영역이 C랑 E인데, 그럼 당연히 C랑 E에서 칠한 색이랑 다른 색을 칠해야 되니까 쓸 수 있는 색이 역시 또 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색을 연달아서 칠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각각의 경우의 수 다 뭐 하자? 곱해줘야 되겠죠. 얘들 다 칠해야 한 가지 일이 완성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5, 4, 3, 3을 곱하면 되겠죠. 이게 얼마죠? 5, 4, 20. 3 세 번 곱하면 27.
곱하면은 540인가? 자, 그래서 답은 540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0번. 순열, MPR의 계산. 문제는 935번이고요. 자, 회원이 9명인 동아리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각각 한 명씩 선출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자, 사람은 9명. 근데 우리가 지금 골라야 될 거는 회장, 부회장, 총무를 골라야 돼. 자, 그럼 이 첫 번째. 이 자리를 회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를 부회장. 세 번째 자리를 총무 자리. 이렇게 봤을 때, 자, 9명 중에 몇 명을, 3명을 골라서 이 자리에 각각 앉히면 되는 거죠. 일렬로. 만약에 9명 중에 A, B, C 3명을 골랐다. 그럼 A, B, C 순으로 하게 되면 A 사람이 회장, B라는 사람이 부회장, C라는 사람이 총무가 되는 거고, 만약에 B, C, A 이렇게 앉혔으면은 B라는 사람이 회장, C가 부회장, A가 총무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된다? 9명 중에 몇 명 골라서 3명을 골라서 일렬로 나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즉 9, P, 3이라는 순열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란 거예요. 알겠죠? 이 문제 의미를 알겠죠? 자, 9P, 3은 어떻게 하면 된다? 9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까는데 몇 개? 3개의 숫자로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요. 3개. 아니면 공식대로 생각하게 되면 9부터 시작해서 곱하는데 어디까지 곱한다? n 빼기 r 9 빼기 3에다가 플러스 1이라는 숫자까지 곱하면 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7이죠. 자, 그래서 9, 8, 7 3개로 곱하면 된다. 얼마입니까? 계산 8, 9, 72 곱하기 7 7, 2, 14, 7, 7에 49 504.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이런 이제 경우의 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결국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 판단을 좀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가장 쉬운 스타일의 문제니까 순열을 써야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 유형 11번. 이웃하는 순열의 수. 문제는 940번이고요. 자, PARTY, 즉 party에 있는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A와 Y를 이웃하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이거 뭐 사실 중학교 때 이런 스타일 문제 꽤 많았죠. 자, 그때 이 A랑 Y를 어떻게? A랑 Y를 이렇게 묶자는 얘기죠. 한 덩어리로. 그 남아있는 거 A, Y를 제외한 나머지 거는 PRT.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AY를 묶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 4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을 쓰면 되겠죠. 뭐 얘처럼 PRT AY나 아니면 PAY RT 이런 식으로 4개를 나열하는 방법. 자, 4개를 일렬로 나누는 방법 뭡니까? 4팩이죠. 4팩토리얼. 4, 3, 2, 1. 자, 4명을 일렬로 나누는 방법은 4, 3, 2, 1입니다. 4팩토리얼. 알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안에 AY가 서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지금 내가 AY로 썼지만 실제로는 YA 순으로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일렬로 세우는 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이 AY 위치가 바뀌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4, 3, 2, 1 얼마죠? 24. 24에다 2를 곱하면 답은 48이 되겠네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2번.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 문제는 947번이고요. 자,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이 일렬로 서서 급식을 받으려고 한다. 이때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방법의 수. 자, 이런 스타일 문제 되게 많거든요. 문제 풀다 보면. 여학생끼리 이웃하면 안 돼. 그 누구도.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남학생이 3명이니까 남자 3명을 이렇게 세운다 생각하고, 자, 그러면 남자 사이에 여자가 서면 되는 거니까 여자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즉, 이 4개의 자리에 여자 4명이 서면
그 사이엔 좀 남학생이 껴있으니까 여자가 이웃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 구조를 알으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이때 총 서는 방법. 자, 이 남학생 3명. 남학생 3명이 일로 서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3명이니까 3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남학생 3명이 서는 방법은. 자, 거기다가 이제 여학생 4명이 일로 서야 돼. 여학생 4명이 일로 서는 방법은 4팩토리얼. 자, 근데 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의 일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두 개를 곱해줘야 되겠죠. 곱의 법칙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3팩토리얼은 3, 2, 1 곱하면 6이고요. 4팩토리얼은 4, 3, 2, 1 곱하면 24죠. 자, 그래서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144가 되겠네요. 답은 144. 몇 번?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뭔가 이런 특수한 경우에, 세우는 조건이 약간 특수한 경우에 어떻게 써야 될지부터 생각할 수 있으라라는 그런 문제예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3번. 특정 조건이 있는 경우의 순열. 문제는 955번이고요.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교대로 서서 군무를 추려고 한다. 군무. 뭐 커플 댄스 같은 거. 자, 이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일러 서는 방법을 쓰고 구해라. 자, 이것도 뭔가 어떻게 서야 될지 생각해야 되는데, 교대로 서니까 그냥 남녀 이렇게 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왜냐면 일렬이기 때문에. 즉, 경우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남녀 이렇게 서는 방법이랑 두 번째, 여자가 먼저 앞에 오는 경우, 여남 이런 식으로 남녀 순으로 이렇게 서는 경우랑 여남 순으로 서는 경우,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역시 남자 따로 남자 3명을 세우는 방법 3팩. 그 다음에 여자 3명을 세우는 방법은 3팩. 즉 3팩 곱하기 3팩. 3팩은 3, 2, 1. 6이니까 6 곱하기 6은 36. 뭐 얘도 마찬가지겠죠. 여자 3명 세우는 방법 3팩. 남자 3명 세우는 방법은 3팩. 동시에 써야 되니까 곱해주면은 마찬가지로 얘도 36. 근데 위의 경우랑 밑의 경우는 완전하게 다른 경우죠. 뭔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경우니까 이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뭐하자? 더해주자. 합의 법칙. 그럼 결국에는 36 더하기 36에서 답은 얼마? 7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72. 됐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4번. 적어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적어도. 자, 이것도 역시 경우의 수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유형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제는 965번이고요. 자, 남학생 6명, 여학생 5명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으려고 한다. 자, 다음을 구해라. 첫 번째, 반장, 부반장 모두 뭐가 뽑히는 방법의 수? 남학생이 뽑히는 방법의 수.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리를 반장 자리, 두 번째 자리를 부반장 자리, 이렇게 정해놓고 남학생 몇 명 중에, 6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죠. 일렬로. 만약에 A, B 2명 뽑았다. 그러면 A, B 순으로 세우면 A가 반장, B가 부반장. 반대로 B, A 순으로 세우게 되면 B가 반장, A가 부반장.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반장, 부반장 모두 남학생이 뽑힌 방법의 수는 남학생 몇 명 중에 6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세우면 되는 거죠. 이 자리에다가. 그래서 답은 6P2가 되겠죠. 계산하면 6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몇 개? 2개. 그러면 6, 5, 2개만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답은 30이 되겠죠? 3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반장, 부반장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 뽑히는 거.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 자, 적어도 한 명 여학생이라면 반장, 부반장 둘 다 여학생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적어도 한 명만 여학생이 되는 경우에는 반장만 여학생일 수도 있고 부반장만 여학생일 수도 있다. 뭔가 경우의 수가 좀 많죠. 그러면 경우의 수 크게 세 가지요. 세 가지. 반장만 여학생. 두 번째, 부반장만 여학생. 세 번째, 모두 여학생.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계산해서 다 더해야 된다. 근데 누가 봐도 귀찮죠? 자, 그래서 이런 적어도란 말이 있으면 잠깐만.
적어서 가야 적어도인데 오타네. 자, 적어도. 이런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보통 푸는 방법이 전체 빼기 반대라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전체 빼기 반대. 자, 여기서 말하는 전체라는 거는 남학생 6명, 15명, 총 몇 명? 11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 방법. 11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 방법은 11P2가 되고요. 전체 경우의 수. 그 뭐 남학생, 여학생 따지지 말고 아무렇게 그냥 뽑아서 이렇게 세우는 거. 자, 반대. 지금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 뽑히는 경우에 반대가 뭐겠습니까?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 뽑히는 경우 반대. 여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경우죠. 이 반장, 부반장 자리에. 여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는 반장, 부반장 모두 누가 뽑히는 경우? 남학생이 뽑히는 경우. 즉 1번 답 30까지. 이게 바로 그 반대 경우란 거죠. 그래서 모든 반장, 부반장 뽑을 수 있는 모든 방법수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의 반대 경우. 즉 모든 남학생이 뽑히는 경우를 빼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이 결과물이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 뽑히는 이 경우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타일의 문제 잘 알아야 되겠죠. 굉장히 문제로 많이 냅니다. 적어도라는 말이 있는 경우. 자, 이때는 물론 나는 이 각각을 계산해서 다 더하겠다. 뭐 할 수는 있어요. 계산할 수는 있어. 하지만 당연히 이거 한 번 계산으로 끝내는 것보다는 굉장히 귀찮겠죠. 각각의 경우 다 따져야 되고. 또 이 각각의 경우 따질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이 각각의 경우가 서로 겹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 똑같은 경우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각각 생각해서 문제 푸는 건 굉장히 귀찮고 실수할 확률도 굉장히 높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체에서 반대를 빼는 경우를 푸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마저 계산하면 11P2. 11P2면은 11부터 시작해서 두 개를 곱하니까 10까지 곱하는 거. 그럼 얼마? 110. 자, 110에서 뭘 빼자? 30 빼자. 그럼 얼마죠? 80이 되겠네, 80. 답은 80입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15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개수. 문제는 971번이고요. 자, 1, 2, 3, 4, 5. 5개의 숫자 중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1000의 자리 숫자 봐. 10의 자리 숫자가 모두 짝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자, 이 조건이 좀 까다롭죠. 하나, 둘, 셋, 넷. 4자리수. 자,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는 5개. 1, 2, 3, 4, 5, 5개. 5개 중에 서로 다른 몇 개? 4개를 택하는 거예요. 4개. 4개를 택해서 만드는데 이때 1000의 자리. 1000의 자리와 10의 자리. 여기는 모두 짝수가 들어가야 된다. 자, 이러한 경우에 개수를 구해라. 자, 그러면 일단 짝수가 있어야 되겠네. 자, 짝수.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1, 2, 3, 4, 5 중에 짝수는 2개밖에 없죠. 자, 그러면 짝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1000의 자리가 2고요. 10의 자리가 4인 경우.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자리는 몇 개? 10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남아있죠? 그럼 이 두 자리만 채우면 되겠네. 자, 이 두 자리는 남아있는 숫자 몇 개? 2, 4를 제외한 1, 3, 5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세우면 되겠죠. 1, 3, 5 중에서 뭐 1, 3, 3, 5, 뭐 5, 1 이런 식으로. 즉 남아있는 숫자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3P2. 자, 3P2면은 3부터 시작해서 몇 개? 2개니까 3이 6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1000의 자리가 4고요. 10의 자리가 2인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죠. 물론 이때 100의 자리랑 1의 자리는 또 채워야 되고요. 역시 이 남은 두 자리 채우는 방법은 4랑 2를 제외한 남은 숫자 1, 3, 5 중에서 2개를 뽑아서 1을 세운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역시 3P2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 6가지.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완벽하게 서로 겹칠 수 없는, 또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다른 경우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뭐 하자? 더하면 되겠죠. 자, 그 답은 얼마? 답은 12가 되겠네요. 끝. 자, 그래서 특수한 경우,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걸 조건을 각각 찾아서 생각하라는 내용이겠죠. 자,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왜 유형 16번 사전식 배열을 이용하는 경우의 수. 문제는 980번이고요.
4개의 문자 DENR을 사전식으로 DNR부터 RNED까지 배열할 때 이 문제만 또 기억난다. 자, NERD는 몇 번째인지 구해라. 사전식이라는 거는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죠. 가장 왼쪽에 있는 숫자부터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는 게 이제 사전식인데, 참고로 이 단어 알죠? 너드. 너드란 단어 잘 모르면 이제 검색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당연히 DENR. 얘가 제일 첫 번째 단어입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봤을 때 D 다음에 E, E 다음에 N 다음에 R이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는 거는 첫 번째 자리가 N인 거거든? 첫 번째 자리가 N이다. 그러면 자리 4개를 이렇게 골라놓고 봤을 때 이 첫 자리가 D인 경우, 자, 첫 자리 D를 넣었다. 그 나머지 세 자리는 그냥 ENR, 이 세 개를 막 세울 수 있는 거죠. ENR, RNE, NER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세 개는 막 세우면 되니까 이 세 개를 나열하는 방법, 즉 3팩이 되겠네요. 3팩. 그러면 제일 처음에 D로 시작해서 이렇게 나열되는 단어가 나오고요. 자, 우리가 찾는 거는 첫 자리가 N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얘는 패스하고, 그 다음에 D 다음에 알파벳 순서 빠른 건 E죠. E. 자, E도 마찬가지죠. E도 처음에 첫 자리 E면은 남아있는 다른 문자 몇 개, E를 제외한 DNR을 여기 막 세워도 되는 거죠. 그럼 역시 그 세 개 DNR을 세우는 방법, 세 개 문자 1로 세우는 방법은 역시 3팩.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N이 나오는 겁니다. N. DEN. 알파벳 순서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N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N이 나왔는데 N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옵니까? 알파벳 순서 빠른 거. D죠, D. ND. 자, 얘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ND로 시작하는 게. 그럼 이제 남아있는 문자 이제 몇 개? 2개. N과 D를 제외한 ER. 그럼 이 ER에 있는 문자를 막 배열할 수 있는 방법. 1로 세우는 방법은 2팩. 2개니까. 자, 그럼 이제 ND로 시작한 게 끝난 거고요. 자, ND 다음에 뭡니까? ND 다음에 N, D 다음에 E죠. N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에 근접하고 있는 거죠. N이. 자, 그 다음에 N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알파벳 순서를 봤을 때 N이 다음에 DR이 나와야죠. DR.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DR이 아니라 이 녀석 다음에 올 수 있는 그 다음 순서 RD.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녀석입니다. NERD가. 자, 그럼 이 NERD 전에 몇 개가 나왔냐? 그 전에 몇 개가 나왔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얘들이 나온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왔으니까. 3팩은 6. 3팩은 6. 2팩은 2. 얘는 그냥 1. 자, 다 더하면 12, 14, 15. 이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왔으니까 얘는 16번째에 나왔다. 16번째.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런 사전식 배열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순서가 빠른 거, 제일 왼쪽에. 그래서 걔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죠. 계속 찾는 거야. 찾아서 내가 원하는 게 몇 번째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경우를 나눠서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17번 1대1 대응의 개수. 문제는 987번이고요. 자, 집합 X. X는 1, 2, 3, 4. 이 4개의 원수를 갖고 있는 집합인데, 자, 함수 X에서 X로의 함수다. X에서 X로의 함수. 자, 이 중에서 1대1 대응인 함수 F의 개수 구해라. 1대1 대응. 자, 1대 대응 뭔지 알죠? 서로 다른 X값이면 서로 다른 Y값을 가져야 되는 게 1대1 대응이었죠. 자, 그리고 대응이기 때문에 치역과 공역이 같기도 해야 되고요. 기억하죠? 자, 즉 X에서 X니까 1, 2, 3, 4 역시 X 1, 2, 3, 4. 자, 그러면 만약에 1이 제일 처음에 1이 찍을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 왜냐면 제일 먼저 찍는 거니까 1, 2, 3, 4 4가지 찍을 수 있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이 2를 찍었다. 그럼 이제 2는 누굴 찍어야 됩니까? 1이 찍은 걸 제외한 나머지 몇 가지? 하나, 둘, 셋. 3가지 중에 한 가지 찍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가 찍을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찍었다. 자, 이제 3은 누굴 찍을 수 있죠? 앞에 1과 2가 찍은 거를 제외한 남은 것들 중에 한 가지 찍어야 되니까 남은 게 몇 개? 2개니까 3이 찍을 수 있는 가지수는 2가지. 뭐 예를 들어서 3이 3을 찍었다. 자, 4 같은 경우, 그러면 마지막에 오는 4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없죠. 왜? 이미 앞에 있는 세 녀석들이 다 찍었으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남은 거 한 개 찍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연달아 발생해야 하나의 사건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다 곱해줘야 이 사건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답은 4, 3, 2, 1. 쉽게 얘기하면 4팩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4팩. 즉 24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아니면 다르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X값 여기 1, 2, 3, 4. 그 다음에 그 밑에는 1이 찍는 값, 2가 찍는 값, 3이 찍는 값, 4가 찍는 값을 이렇게 적는다 생각하는 거야. 요쪽에 Y, 공역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 쓴다 생각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 1, 2, 3, 4 중에 골라야 되잖아. 그러면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죠. 일렬로. 1, 2, 3, 4. 자, 이렇게 나열하게 되면 1이 1을 찍고 2가 2를 찍고 3이 3을 찍고 4가 4를 찍는 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2, 3, 1, 4 이렇게 나열하게 되면은 1이 2를 찍고 1이 2를 찍고 2가 3을 찍고 3이 1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찍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이 자리에 오는 숫자 4개를 1, 2, 3, 4를 어떻게 일렬로 나열하는 모든 방법이 다 1대1 대응을 나타내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숫자 4개를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4팩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로 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리로 생각해 봤을 때는. 자, 이것도 알면 좋고요. 이것도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쓰이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단원 마지막 유형까지 풀어봤고요. 또 빠른 시간 안에 다음 단원을 풀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수업 끝!